오늘은 서방 100호 중에 묘수, 필수, 자수, 상수. 저번 시간에 교수, 류수, 위수는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4개의 별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간단히 요약 설명을 드리면은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에 대해서는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또는 운행 이치를 알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순지라고 하는 천문학자에게는 하늘에 별점 치는 방법을 쉽게 요약 설명을 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해서 세종대왕께 보고했던 별점 치는 책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공지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2월 달부터는 여기에 저희 스승님이신 오재선 선생님께서 드디어 우리말의 시원을 추적하는 훈몽자해를 강의를 약 20분 내지 30분 겸해서 할 겁니다. 제가 오재선 선생님께서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60년을 넘게 연구해 하셨거든요. 저는 오재선 선생님께 멱살교육을 받은 지가 34년 됐지만 그때 저는 이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글은 발음 이것은 태초에 하늘에 천재 지내던 제사장들의 특수 언어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하지 못, 속칭 동의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추적한 걸로는 티베트 언어, 인도 고대 왕족 언어, 그 다음에 네팔 산악 지역에 쓰는 언어,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쓰는 언어, 멕시코 마야, 그럼 페루 잉카, 이 문명들이 쓰는 피라미드형 축성법을 기억하고 있는 민족들이 쓰는 언어는 다 우리말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뿌리를 연구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오재선 선생님은 30년 전부터 우리말의 옛 음과 착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훈몽자에 보면은 왜 이 가위를 가세 또는 가세 이렇게 발음이라 하고 음을 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설명들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오재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글자가 변해왔는가 이거를 평생을 추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의 본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역사 만년의 역사를 추적하는데 굉장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여를 하게 될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 초에 한 글자를 한 3자 내지 4자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마 겸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만년의 역사가 진짜 우리 발음 속에서 찾아지는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강의 끝나면 제가 책으로 출간을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선생님 안 계시지만 좀 강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역사를 설명한 것이 부도지고 천문유초는 내려오시기 전에 3원 28수에서 행했던 역사 그것이 바로 천문유초다. 그래서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 이 세 개의 원이 돌아가는 것이 삼태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별자리 하나하나 요 별자리 하나하나에 주어진 인물을 지금 28수의 인물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동방창녕, 북방현무는 했고 오늘은 서방백호 중에 나머지 규루 위까지는 했고 묘, 필, 자, 삼 요 네 가지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요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자 보세요. 자미원 우측담장, 자미원 좌측담장, 자미원 우측담장하고 요 덕계 요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이 서방백호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찾으면은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눈에 딱 보이죠? 28수. 요건 어때? 여기 청구의 적도와 상도 사이에 있는 것이 28수다. 그래서 이 은하수는 어떻게? 이렇게 자미원 자리 D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별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잊혀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방청령, 북방현무, 서방백호, 남방주작. 이제 오늘 강의하면 여기 남방주작 7개의 별자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33개 별자리죠. 은하수 33개. 이거 천하기문이라 그랬죠. 이거를 한강 또는 한수, 천안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별자리 하나하나가 다 말하는 제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방 7수 중에 첫 번째. 자, 서방 규, 위, 묘, 필, 자 3인데 규는 안드로메다의 바로 흐리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루수는 어떻게 해요? 요 양자리에 눈. 그 다음에 미수는 엉덩이 꼬리 부분. 그 다음에 묘수는 황소 자리의 앞부분. 그 다음에 필은 황소 자리의 눈. 자수는 오리온 자리의 입. 그 다음에 삼은 오리온 자리의 허리. 이 오리온 자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서양 별자리에도. 그래서 규, 류, 위, 묘, 필, 자, 상.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천구위에서 이것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서양 별자리에 어디 대응한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동양 별자리로 만든 천구위를 만들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별자리 보면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자, 보세요. 이게 천구의 적도. 그 다음에 요건 황도가 태양이 다니는 길이 황도가 적도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28수가 어떻게 해요? 자, 안드로메다, 양자리, 황소자리, 오리온 자리. 황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 황도 아래 요 적도와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서 요 황소 자리, 오리온 자리, 양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찾아가지고 여기 서방백호 자리를 한번 천구위상에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요걸 다리미로 꼭 눌러 다린 게 요거란 얘기입니다. 평면으로 보이는 게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중에 묘수입니다. 묘수는 이렇게 생겼죠. 묘칠. 천상열차 분자리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나? 아유,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거. 좀 큰 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요거 되겠네.
7개 별. 요거 맞을 겁니다. 섰죠. 묘수.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게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자,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묘7이라고 되어 있죠. 조천도수 중에 11도를 맞고 거무궁에 해당하고 방수와 마주보고 있고 조나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평북 해당한다. 자, 묘수 슉 하면은 이 방수와 마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묘수 묘수는 어디? 요 끝부분이네. 요 지역에 해당한다. 묘의 아래는 해와 달의 중도이고 묘의 아래는 해와 달의 중도이고 뭐 요 지역이 있네. 하늘과 눈과 귀가 된다. 서쪽 방위를 주관하고 옥사를 주관하며 또한 병방부적의 선봉을 맡은 기사가 되니 북방별이다. 이 모두는 한나라 시대 기사 또는 병방의 국가의 선봉을 맡는 기사나 척후병.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그냥 이 GOP 근무하는 병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상사를 주관하고 문서관이 마누스 임금께 상조하는 일을 주관한다. 별이 밝고 크면 임금에게 아첨하는 신하가 있으며 신하별이 밝으면 항상 임금의 눈을 가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밝으면 안 돼요. 신화가 없다고 나왔는데. 에? 없다고. 별이 밝고 크면 임금에게 아첨하는 신하가 없으면 없으면, 거꾸로 돼 있네. 천하가 안정되고 화평하게 되나 별이 어둡고 작으면 아첨하는 자가 생겨나고 주사를 당하게 된다. 흔들리고 움직이면 참수하는 자를 믿고 충성되고 어진 사람을 죽이게 된다. 요게 흔들리면은 일선에는 별이 밝으면 옥사와 송사가 공평하고 어두우면 형별이 남용된다고 한다. 요거는 묘칠은 밝으면 좋다. 6별이 큰 별과 크기가 똑같아지면 큰 홍수가 나고 상복을 입은 사람이 많아지며 7별이 누런색을 띠면 병난이 일어난다. 원래 이 별 색깔은 주홍색 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누런색으로 바뀌면 병난이 일어난다. 움직이고 흔들리면 대신이 옥에 갇히게 되고 커지면서 밝은 별이 움직여 도약하는 것과 같이 하면 북쪽 오랑캐가 병난을 일으킨다. 어느 한 별이 보이지 않더라도 병난을 근심해야 하는 상이 된다. 여기에 일식이 있으면 임금에게 질병이 생기고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 왕이 된다. 임금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대권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월식이 있으면 대신을 주살할 일이 생기고 황후에게 근심이 생긴다. 이 다른 음의 개념이랑 꼭 황후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성이 범하면 대신이 난리를 일으키고 별이 자기의 분야를 거스르면 신하가 난리를 일으키며 변방의 병난이 일어나고 대신을 주살하게 된다. 이 별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성이 출 또는 입하면서 범하면 동쪽 오랑캐가 병난을 일으킨다. 출 또는 입하면서 이렇게 가다 역행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요거를 얘기할 겁니다. 7개의 주홍색 별이 뭉쳐져 있어서 마치 한 개의 별처럼 보인다. 여기 또또또 뭉쳐있죠. 이게 묘수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 또는 천하 한 개의 별로 되어 있어요. 주로 여자의 재앙과 복을 맡는다. 또 살림의 요사스러운 병기를 살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게 천문유초에 이게 살림의 요사스러운 병기. 회장님, 이게 살림의 요사스러운 병기는 뭘 얘기할까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산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사스러운 병기. 오성이나 객성 또는 해성이 범하면 요사스러운 말이 길마다 가득하게 된다.
한 개의 별로 되어 있다. 월은 뭐 당연하죠. 여성과 관련이 있겠죠. 월은 해와 달이 여자와 관계된 것을 주관하고 신하의 무리를 주관하며 여인의 재앙과 복을 주관한다. 혜성 또는 객성이 범하면 대신이 쫓겨나고 황후에게 우환이 생긴다. 한 개의 별로 되어 있다. 천엄, 여기 천엄 오, 5개 별로 이렇게 쫙 풀체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죠. 천엄은 주로 천자를 따라서 사냥을 하는 신하가 업무는 꾸미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게 사냥을 나가면은 경우가 중요하니까요. 별이 밟지 못하면 비밀스러운 말이 누설된다. 5개의 밝은 누런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추고 6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먹입니다. 말먹이. 추고는 주로 꼴 등을 쌓고 이로써 말과 소의 사료로 먹이는 일을 주관한다. 자미오나 태미오, 천시오는 전부 다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데 관련된 큰 것이 별자리 설명이 되어 있는 것 반면에 28수는 백성들이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장관들이 지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별들이 맡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일명 천적이라고도 하니 천자의 물건을 두는 곳이 곳간에 된다. 별이 성하면 많으면 곡식 등이 풍년이 들고 성기면 재화가 흩어진다. 이게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소가 때로 죽어나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릴 때 꼴 벤다고 그러죠. 진짜 저도 어릴 때 문경에서 꼴 많이 뵀습니다. 그 꼴 뵀는데 맨날 소등 타고 물 건너가고 내가 건너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소가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뿔로 막 박으면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 소뿔이 여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팍 채니까 이 상처가 이만하게 나가지고 그때 그 소가 겁이 나서 내가 저거를 못 걸고 다녔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오시더니만 소뺨을 얼마나 때리시던지 그때부터 말을 듣더라고. 희한하대 뭐. 다 알아요. 교수님들. 그 다음에 달이 범하면 재와 보물이 새어나간다. 수성 또는 화성이 범하면 소와 말을 먹일 사료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우환이 생긴다. 이거 추고는 천엄 아래 6개의 짙은색 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나 말하고 관련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뭐 우리 무슨 그 소나 뭐 돼지 이런 거 뭐 회사 당하고 막 이랬을 때 아마 틀림없이 이 별자리의 움직임이 아마 좀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진짜 블루하우스에 혹시 무슨 기상청 관련 무슨 특보를 하고 있으면 전국에 있는 천문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28수를 감시를 할 텐데, 이게 참 놈이 하나, 이 2개뿐이라 그걸 못하는 게. 천은 요게 16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은 천자의 동산으로 새와 짐승을 그려놓은 것이다. 밝으면 새와 짐승 또는 소와 말이 동산에 가득 차고 밟지 못하면 여위어서 죽는 짐승이 많게 된다. 동물원인가? 천경원. 별자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오성이 변하면 병난이 일어난다. 객성 또는 해성이 변하면 병난이 일고 짐승이 죽는 일이 많게 된다. 유성이 들어와 별의 색이 검어지면 새와 짐승이 많이 죽게 되고 노랗게 되면 새와 짐승이 많은 번식을 한다. 권설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설은 은하수 안에 6개의 주홍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요 은하수가 여기 거쳐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은하수 별자리가 거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권설은 비밀스러운 지위와 꾀를 주관한다. 일설에만 입을 주관하니 이 혀를 조심해라 이 소리죠. 말로서 참소하고 아부하는 것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별이 구부러져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인이 동용되고
요 모양대로 있어야 돼요. 요 모양. 직선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움직이면 참소하는 사람이 뜻을 얻으니 여기 일직선으로 쫙 서면 참소하는 사람이 뜻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고설로 인한 폐해가 생겨난다고 한다. 임금이 그냥 간사한 신하의 세치의 넘어갔다는 소리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은하수를 벗어나면 천하에 망령된 말이 많아 행행하게 되고 그냥 뭐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닌다. 혹생무민한 얘기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곁에 별이 많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상과 같이 많게 된다. 여기 별이 많으면 죽는 사람이 상과 같이 많게 된다. 요새 우리나라도 그런 거 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성하니까 정신없어서. 제가 그 서양 다큐를 보다가요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복화수가 관계된 건데요.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렇게 뭐 사대문 안에 무당들이 쫓겨나는 계기가 되는 게 진짜 우리로 따지면 정부종합청사의 고위 관료가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는데 무당이 그냥 하늘을 보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말이 들려요. 혹생무민한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쫓아낸다고 이렇게 그 조선 무속보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또 그게 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말이 들려간다. 근데 서양에 복화술 대회가 있더만요. 보니까 복화술 대회가 가만히 있는데 이 우리로 따지면 이 단전호흡으로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와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야 이게 고대에도 이 혹세무민 하는데 복화술이 지금 진짜 사용이 되긴 됐구나. 근데 공수 내린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하늘에서 말이 들려온다는 게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일종의 복화술로 이렇게 혹세무민 했던 게 있다는 게 TV에 다큐에 나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대회 1등한 사람이 그 13살 먹은 애, 12살 먹은 애. 여기 그 인형을 하나 갖고 하나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달이 범하면 천하에 죽는 사람이 많게 되고 오성이 범하면 아부하는 사람이 임금 곁에서 총애를 받으며 태성 또는 객성이 범하면 시종하는 신하에게 우환이 생긴다. 요 주홍색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옛날에는 뭐 3족이 9족이 몰살당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천참. 천참은 여기 있죠. 요 한 개, 요 안에, 건설 안에. 천참은 의사와 무속임을 주관한다. 이제 무속이 나오죠. 별이 어두우면 길하고 밝고 성해지면 임금이 아부하는 말을 믿게 된다. 천운이라고 하는 태면의 종강과 별점 치는 게 같다. 한 개의 검은색 별을 말한다. 녀석 여기 하나 둘 네 개로 되어 있죠. 이 갈고리 정자 고래 정자의 형태를 하고 있다. 묘색은 병장의 뾰족한 끝이나 날을 가는 일을 주관한다. 별이 밝으면 병난이 일어나고 별 모습이 평상시에 같으면 길하다. 금성 또는 화성 및 개성이 머무르면 병사들이 이동하게 된다. 별난에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부터는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아요. 많아가지고 조금 한 쉬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나머지 강의를 하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네.